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 혼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오붓한 시간 가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벤져스 멤버들이 다들 또 오늘 또 많이 바쁘네요. 또 저희 우리 지원님도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 또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 혼자도 여러분께 좀 충실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정말 잔인한 4월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참 4월 달 아마 다시 기억하기 싫은 2024년 4월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좋은 5월이 돌아옵니다. 내일부터 5월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5월은 이제 21대 국회가 마지막 끝을 나게 되고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날이죠. 아무래도 5월은 뭐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5월에 좋은 일들만 여러분과에게 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진영에도 이 5월이 정말 새로운 싹이 트는 또 새로운 희망이 솟는 그런 5월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 정상회담이 아니죠. 영수회담 지켜보셨을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어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뭐 그렇게 썩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영수회담에 대해서 아주 윤 대통령을 비난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수회담 오늘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아마 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 뒤통수가 뭐냐면 뭔가 본인이 뭐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좀 보였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어제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어제 장면을 보면서 A4 용지 10장을 꺼내드는 순간 저는 이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자세한 이야기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몇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관위가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마 선관위가 여러 가지 지금 채용 비리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 꽤 분노했고 더군다나 선관위가 그동안 이 투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많은 비난을 샀었는데요. 특히 이 선관위가 보니까 정말 내부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이요 오늘 조금 전에 선관위의 채용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그동안의 이 감사를 해서 수사 요청 발표문을 오늘 지금 좀 전에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래서 오늘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에다가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정부기관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채용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수사 참고자료 송부한 22명 예전에 선관위 직원 전체를 포함하면 지금 49명이 지금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전 선관위 그 중앙선관위 김세환, 박찬진 전 사무총장 또 송봉섭 전 사무차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있는데요. 문제는요 보니까 2013년 이후에 선관위가요 경력 채용을 167을 했는데 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800여 회 정도의 이 부당 채용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게 선관위 직원이 3,000명 정도가 되니까요. 이 중에서 400여 회 정도가 규정 위반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이 직원들 중에서 약 10% 정도가 기본적으로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직원이 3,000명인데 이 중에서 300명 정도 이상이 직원이 부당하게 좀 불법적으로 채용된 사람이었다. 이게 부처가 맞습니까? 정말 저는 기가 막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더 황당합니다.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요. 원래 강화군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달에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을 했는데 당시에 선관위에 TO가 없었대요. 그래서 TO를 오히려 늘려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채용한 직원의 결혼식 때 이 봉투를 갖다가 이제 축의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접수했던 직원이 면접에 투입이 됐대요. 그래서 면접에서 만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직원들은 이 사무총장, 조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무총장의 그 김세환 선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라 불렀대요. 정말 세자라 부를 만하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군청에 근무하는 아들을 그 특혜를 해서 들어와서 채용을 하는데 그 결혼식 때 축의금을 받았던 직원을 면접 요원으로 배치시켜서 만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박찬진 전 사무총장, 여긴 딸입니다. 이 딸이 광주 남구청에 근무를 했는데요. 2022년 3월 달에 전남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선관위가요, 외부 면접위원한테 점수 없이 그 좀 서명만 해주세요. 점수 쓰지 마시고 그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서명만 좀 해주세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점수를 조작을 했대요. 참. 또 그리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 충남 보령시에 근무하던 딸을 충북 선관위에다 이직하면서 이 비공개로 채용이 진행이 됐고 모두 만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 조작하고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그 공공연하게 사무총장, 차장, 아들, 딸들 채용하는데 그게 외부에 안 새간다는 게 저는 더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안 새 나가느냐? 다 알면서 자기들 식구였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올라가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20몇 년 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감사원 이번에 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감사원 자기가 24년 근무했는데 24년 동안 이 감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개판인 정말 부처는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20몇 년 동안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채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관위인데 선거 관리 제대로 했겠습니까? 네, 오죽했으면 저희가 우리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요. 진짜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뒤늦게 이제 밝혀졌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선관위 직원들이 이게 뭐 대를 이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왜냐 선관위는요 이 감시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이 그냥 형식적으로 맡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이 다 맡아서 하는데 거기 선관위 직원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냥 밀어주고 땡겨주고 모든 걸 다 했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히다는 정말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화영이 변호인이 이번에는 김성태와 그 안부수 이런 사람들에게 22개월치 출정 기록을 전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지금 뭐 온갖 이제 이 조작들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술을 뭐 마셨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전관 변호사가 이 회유했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뭡니까 이게 몰카를 만들었다고 설치했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요 아예 김성태를 비롯해서 안부수를 비롯해서 22개월치의 출정 기록을 전부 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이야, 참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이렇게 뭔가 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예 이제 이런저런 말도 안 통하고 이제 민주당도 발 뺐거든요. 오늘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또 뒤늦게 또 여기다가 발을 담궜더라고요. 참 이미 민주당은 발 뺐는데 조국 혁신당은 이제서야 또 여기다 발을 들였습니다. 참 이런 거짓 공모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상습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검찰이요.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시춘 교육방송 이사장이죠. 이사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에 이 교육방송 사옥에 있는 유시춘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이 압수수색을 했냐면 이 유시춘 씨가요. 원래 이사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근데 연임을 했어요. 6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예전에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뭘 했냐면 꽃할배 무슨 유세단 여기도 참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민가협 옛날에 총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장을 하면서 약 한 200건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1,700만 원어치를 부당하게 썼다. 정육점에서, 백화점에서, 반찬 가게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 일요일 날은 무슨 제주도 직원들 격려한다고 뭐 거기서 쓰기도 하고 다 놀러 간 거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참 이걸 또 두고 무슨 방송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기 법인카드 잘못 산 거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의 기자 허위 방송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북부지검에서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기소를 했는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뭐 협박했다는 취지 발언했는데 이게 다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저 털보를 또 검찰이 기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언젠가는 이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때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올라가면 제가 이게 바로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받을까 생각 중인데 죄송하지만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슈퍼챗 같은 거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 슈퍼챗을 하시면 질문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 버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다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요.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좀 이용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좀 대답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오늘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영수회담 누구의 승리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영수회담을 누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자, 이 두 번째로는요.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전위 조직, 친위대 조직이죠. 여기 50명 정도가 출마를 했는데 33명이 이번에 당선했대요. 어제 아마 이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김준혁, 양문석이 다 그 멤버입니다. 근데 이 사회자가 말이죠. 김준혁을 세우면서 자, 앞으로 우리가 김준혁한테 역사 강의 좀 듣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역사요? 성 관련된 역사를 교육받는 건가요? 그리고 이 양문석을 소개할 때는 아이 멋지다 양문석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참 딸 이름으로 불법 대출 받은 것도 멋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더민주혁신회의가 이럴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이거 좀 짚어보고요. 세 번째로는 심평 변호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참 제가 이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 측근한테 들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다가 이 전당대회를 좀 연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갈 수도 있으니 전당대회를 좀 연기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하도 기가 막혀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군부를 떼는지 거기에다가 지금 황우여 그다음에 이철규 과연 이 체제가 민주당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